크게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 송수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송수신하다가 오류가 생겼을 때 재전송하는 상황. 그래서 재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단락 이렇게 할 거고, 크게 많이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필요한 어떤 그 용량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세 단락인데,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재전송과 관련된 부분이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한번 큰 흐름을 좀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송신은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 측은 데이터 순서 번호에 맞춰서 응답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송수신 상황이지. 그래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측이 있고, 수신하는 측이 있고, 얘가 얘한테 보내고, 얘가 얘한테 뭘 보내는데, 얘가 얘한테 보내는 거는 데이터겠죠? 당연히 보내는 거니까. 근데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냐? 고유 번호의 순서에 따라. 착착착착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 그러면 얘는 받으면 받는 족족. 받았네 아니면 받았네 못 받았다, 받았네 못 받았다, 뭐 이런 신호를 얘한테 보내줘야 돼. 응답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응답 데이터는 그냥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죠.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만약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오류가 발생하면 재전송을 해야 해. 그거 뭐 별거 없어. 그런데 이때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자동 반복 요청 방식으로 요청을 해요. 중간에 여기 이렇게 오던 과정에서 뭔가 찌지직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했어. 그럼 이 오류에 대해서 얘가 자동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냥 읽어요. 자, 이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할 때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ACK, 그리고 전송받은 데이터에서 오류가 검출될 경우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NA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 측은 자동 반복 요청 방식에 따라서 응답 데이터를 보낼 거고요. 자, 얘가 제대로 받았을 때는 ACK 라고 보내고, 그러니까 ACK는 무슨 뜻이냐면 오류 없다. 그리고 NAK라고 보내면 오류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자, 이렇게 오류가 있을 때에는 데이터를 재전송해달라라는 신호가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송신 측에서는요, 그것과 무관하게, 얘가 이걸 보내든 말든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 측으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타임아웃으로 간주를 하고, 자, 이 타임아웃은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상대 측에 도달하지 못해서 중단된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경우인데, 그럴 때 데이터를 송신 측이 알아서 재전송하기도 해요. 그리고 일단 전반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어. 타임아웃이 됐을 때. 그래서 얘가 얘한테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정말 유실된 거 일 때, 그럴 때 알아서 그냥 송신 측에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송신 측에서 안 써주냐, NAK가 보내질 때, 응답 데이터가 NAK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재전송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재전송을 요청하게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이 이 문단부터 나옵니다. 자, ARQ, 이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은 세 가지 방식. 재전송을 요청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쓸게 이렇게 맞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따 써야지. 첫 번째는 정지되기. 자, 얘는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그 데이터 송수신 방식에서 오류 발생했을 때 그 과정에 딱 맞아요.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버퍼인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는 족족 저장을 일단 하고 봐. 그런 다음에 오류 검사를 해. 자, 그랬을 때 오류가 있으면 NAK를 보내는 거고 없으면 ACK를 보내겠죠. 자, 그래서 ACK 또는 NAK를 보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수신 측에 지금 저장해놨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진 거 그냥 버리는 거야.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재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삭제된 빈 자리에 새롭게 받은 데이터를 채워 넣음으로써 순서대로 딱딱딱딱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송신 측에서 고유번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왔다가 3번에 오류가 생겼어. 그러면 야 3번 오류 있다 하고 보내고 데이터를 받기 전에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삭제시킨 다음에 3번 오면 다시 넣고 이런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과정 설명하고 있죠? 과정 설명되어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뭐냐? 고백 N 방법입니다. 자, 고백 N 방법. 얘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뒤에 나오는 선택적 재전송, 4문단에 있는 선택적 재전송이 기본적으로 고백 N의 방식과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고백 N을 잘 이해해야 해요. 자, 이거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를 않아. 그리고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래요. 얘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연속해서 데이터를 보낸다. 그럼 생각해봐. 얘는 얘한테 응답 데이터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버려요. 계속. 이 오류가 나든 말든지 간에 그냥 계속 보내. 자, 그러고 있어. 자, 그럼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해버리는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빈칸 하나 채우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걸 다시 보내줄게. 이런 거라면 얘를 대답하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보내놨어. 이 새끼야 3번부터 다 오류야. 그러면 그래? 그리고 3번 뒷부를 다시 새로 보내주는 거지. 좀 다르죠? 그 차이를 이해하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에 하나씩 저장해. 이거는 똑같아. 얘도 그랬어. 자, 근데 송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는 당연히 ACK를 보내요. 근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는요. NAK를 보내기도 하지만 무시하기도 해.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NAK를 얘가 받았다. 송신 측이 NAK를 받았다. 그럼 아, 오류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겠지. 안 보내면 어떻게 인식할까? 타임아웃으로 인식을 하겠지. 그럼 타임아웃이면 뭐 해요? 재전송을 해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응답 데이터가 안 왔을 때도 어차피 보내는 거니까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야. 얘는 오류 있어 라고 보낼 수도 있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재전송은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NAK를 보내면 명시적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NAK를 보내지 않고 무시하면 묵시적 방법이라고 해. 그래서 NAK를 보내는, 우리 오류 있어! 이렇게 보내는 방식은 송신 측이 NAK를 수신하거나 오류 있다는 메시지를 받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이 됐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재전송을 해. 갑자기 여기에 타임아웃이 나오지? 타임아웃은 반드시 그냥 시간이 지연됐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1문단에서 뭐라 그랬어? 타임아웃? 중간에 유실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전송이 안 되고 중단된 것도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보낼 때도 얘가 얘한테 보낼 때만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보낼 때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보낸 데이터에 문제가 없더라도 제가 못 받았을 수 있고 얘가 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못 받았을 수 있고 막 그런 경우의 수들 때문에 타임아웃을 고려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 안 써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무응답 상태에서 타임아웃 되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인 거지. 무응답이어서 타임아웃이라고 간주하는 거랑 그다음에 NAK를 받아놓고도 이제 보냈는데도 타임아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좀 다르죠. 어쨌든지 간에 다시 쓰고 설명해 줄 거야. 묵시적 방법을 사용하면 타임아웃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겠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수신 측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사를 하지. 요거는 똑같아요. 정지대기 방식이랑 같은 순서고 그 다음 오류가 없으면 ACK를 발송하고 오류가 있으면 두 가지 명시적 방법이나 묵시적 방법을 모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얘는 NAK를 발송하는 거고 얘는 아무것도 발송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지.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송신 측에서는 그 ACK가 발송된 ACK란다 미쳤나봐. NAK가 발송된 그 지점부터 그 이후 순차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묵시적 방법 사용했을 때 근데 이 지문에 따르면 일단 쓰고요.
자,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명시적 방법을 쓰든 묵시적 방법을 쓰든 어쨌든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건 계속 전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수신 측에서는. 수신 측은 제가 나한테 뭘 보내든 안 보내든 어쨌든 타임아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 그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면 그게 오류가 있다는 메시지든 없다는 메시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 시간 지나면 어쨌든 재전송을 할 거야 라고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여기 적용이 되는 거야.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차이가 뭐냐. 얘는 NAK를 발송을 했어. 근데 제가 못 받은 거야. 그죠? 이때는 얘가 타임아웃으로 간주할 때는 NAK를 얘가 발송을 했는데 못 받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NAK를 실제로 받아서일 수도 있고,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죠. 명시적 방법에서 이 데이터가 모두 전송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야. NAK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얘가 보낸 오류 데이터가 수신되지 못해, 송신 측에 가지 못해서. 그죠? 그래서 요거를 타임아웃으로 간주하는 거고, 얘는 묵시적 아무것도 안 보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타임아웃만 된 거죠. 아예 정말 아무것도 안 보냈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그냥 적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봤는데 아무것도 안 오네? 그냥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무것도 못 받아가지고 보낸 거는 똑같아. 그렇지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 오류 데이터를 보냈는데 못 받은 거랑 얘는 아무것도 안 보내서 못 받은 거. 이 두 개 차이를 비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치? 됐고, 선택적 재전송. 세 번째는 선택적 재전송입니다. 자, 선택적 재전송은 데이터 전송 기본 원리가 고백N이랑 같아요. AR.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뭔데? 수신 측이 데이터 저장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서 ACK를 보내거나 명시적인 방법을 쓰거나 묵시적인 방법을 쓰거나 이거겠죠. 그쵸? 자, 근데 오류가 발생할 때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것만 재전송하는 데서 차이가 있어. 그럼 차이점 나오죠? 이 과정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해당 데이터부터 순차로 모든 데이터 전송 다 했단 말이야. 얘는 어쨌든 그 뒤에 그냥 다 보내줘. 왜냐면 얘가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데이터를 막 보내고 있던 애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계속 7번까지 보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오류가 3번부터 났다 쳐. 그러면 3번부터는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3, 4, 5, 6, 7을 다 보내주는 그런 게 이제 고백N이라면, 선택적 재전송은 오류 발생한 부분만 갈아 끼게 만드는 거죠. 1, 2, 3, 4, 5, 6, 7 보내놨는데 야 3번 오류 있다는 신호를 받았어. 그러면 그래? 그럼 3번 갈아 껴! 이렇게 하면 3번만 보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모든 데이터를 그래서 다 저장을 해놔.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오류 발생 일단 읽고 어디 갔니? 오류가 발생한 이후의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그냥 저장을 해놔요. 뒤에 오류가 발생을 했든 안 발생했든 어쨌든 뭐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뒷번호는 그냥 기다리는 거야. 안 보내고. 계속 기다려. 그럼 수신 인도에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재전송된 데이터가 도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온 게 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저장되어 있는 애들이랑 번호 맞춘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고. 자, 이런 식이죠. 1, 2, 3, 4, 5 막 이렇게 여기 5번까지 왔어. 오류가 있어. 그러면 보내. NAK를 보내겠죠. 아니면 NAK를 보내든지 아니면 무시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얘가 다시 5번을 보내주죠. 아, 근데 5번 다시 온 걸 보니까 완벽해.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에 6번을 또 내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뒤에 숨겨놨던 6, 7, 8들을 꺼내는 거지. 그리고 다시 봐. 근데 8번에 또 오류가 있어? 그러면 어떡해? 얘에 대해서 다시 이 8번에 대해서 또 보내. 그럼 뒤에 이제 9번, 10번 이런 애들이 쌓이고 있을 거거든요. 얘가 보내는 게. 얘는 계속 보내니까. 그냥 쌓이고 있으면 그냥 쌓이는 대로 뒀다가 얘가 다시 8번을 또 보내줘? 그럼 다시 검사해서 괜찮으면 갈아 끼고 그 다음에 90,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야. 그래서 저장해 뒀다가 재전송된 데이터를 뭐야 어디 갔어? 재전송된 데이터로 갈아 끼우는 거죠. 지금 지문에서는 이런 표현 안 썼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방금 내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 재전송된 데이터로 그 위치를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이 이후의 순번은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해놨던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가 또 뭐가 생기면 계속 오는 건 받으면서 저장을 해 놓으면서 야 여기 틀렸다 하고 기다려. 이런 식인 거죠. 선택적으로 재전송한다는 거는 오류가 발생한 것만 재전송한다는 의미고 얘 역시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이터 재전송 해줘하고 오류 이제 데이터 보낼 때 아까 내가 여기 썼던 것처럼 NAK 보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보내놓고 기다렸다가 오면 확인하고서 걔를 채워넣고 그 다음 넘어갔다가 또 검사해서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괜찮죠? 됐어.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 그냥 비교하면 돼요. 비교를 해보면 별건 아니야.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 판을 지워볼까? 안 지울게요. 안 지우고 자 5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해서 송신 측의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에게도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을 보냈는데 제가 3을 못 받았대. 그럼 3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임시 저장해주는 공간이 나도 필요한 거야. 얘도 필요하고 받는 측에서도 필요하고 보내는 측에서도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해. 자, 이 버퍼를 송신 윈도우라고 한대.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게 전송이 되었지만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확인을 받지 못한 데이터라서 그러면 ACK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하면 돼? 확인됐으니까 버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수신 측이 전송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있을 거냐. 얘가 막 보낸다고 해서 항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윈도우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 개수예요. 네, 통신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네 방식에 따라서 정지대기 방식인지 고백엔 방식인지 선택적 재전송 방식인지에 따라서 이 윈도우의 크기가 좀 다르대요. 정지대기는요. 송신 측과 수신 측이 하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값을 주고받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 1이야. 같은 1이야. 그렇잖아요. 얘가 뭘 보냈어. 송신 측에서 보냈어. 근데 바로 저장하고 보니까 오류가 있어. 바꿔줘! 하면 쟤도 기다렸다가 그거 다시 보내줄게 하고 보내고 그 다음 거 또 보내. 그럼 또 기다렸다가 받아서 이거 바꿔줘! 그럼 또 1대1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1이야. 한 개씩만 주고받고 할 수 있어. 그래서 1이야. 이건 별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고백엔 방식은 송신 측은 ACK를 받지 않아도 계속 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된 거야. 그죠?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야. 굳이 따지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신은 받는 애는 어떻게? 보낼 때 한 개씩만 딱딱 받죠. 하나씩만 받아. 얘는 어떻게? 얘 계속 보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얘도 계속 저장해. 계속 저장했다가 바꾸치기만 계속하지. 그러면 그 윈도우의 크기는 어때요? 얘가 일단 제일 클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럼 데이터 처리 속도는 누가 빠를까? 얘가 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 주세요. 네. 2개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고 하루 종일. 얘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갈아쳤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얘는 그 받을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계속 이렇게 보내면 보내는 대로 쌓아놓고 검사 오리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거니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윈도우의 크기는 크기가 클수록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단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재전송은 윈도우의 크기가 둘 다 같다라는 게 커. 그래서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라고 데이터 송신 윈도우와 수신 윈도우의 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5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했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오문단은 이제 송수신 윈도우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때 크기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요약하자면 여기에 그냥 갖다 붙여도 언제든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정의로 바꿔서 정리를 하자면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는 전송을 할 거고 수신 윈도우는 수신을 하겠죠.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얘기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 응답을 받지 않고, 응답을 받거나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수신에서는 보낼 거고요. 송신은 받을 거야. 근데 얘가 그 수신 측에서 응답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미친 듯이 계속 보내는 애들은 고백인이랑 선택적 재전송이었고, 그리고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응답 데이터를 안 보냈는데도 계속 보내는 새끼의 그 데이터를 아무 말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애는 유일하게 선택적 재전송이었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크기는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지대기 방식, 고백N 방식, 그리고 선택적 재전송 방식이면 얘는 송수신 모두 1. 그리고 고백N 방식은 수신만 1. 왜냐하면 송신 윈도우는, 송신 측은 ACK 받지 않아도 계속 전송을 하니까. 이거. 굳이 크기가 정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어쨌든 수신하고 송신의 윈도우 크기가 같은데 둘 다 크다. 둘 다 여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얘는 오는 족족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보내는 족족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아무래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6문단.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내용. 한편 송신윈도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 송신윈도에 저장된 거요.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송신윈도우요. 어떻게 하냐면, 이름이 어려워.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방식에 따라서. 근데 이거 아까 1문단에서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고유번호 순서에 따라서 전송하는 거. 자, 이 프로토콜에서는요, 낮은 순서부터 차례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낮은 순서로부터 근데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랑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자, 그래서 ACK의 회신에 따라서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보냈어. 오케이, ACK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엔 2번. ACK 받았어. 3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이 과정에서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신 측에 전송이 되죠. 1번 보내면 1번 받고 2번 받으면 2번 받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예시를 들고 있어. 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9고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인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할 때 먼저 012 3개의 데이터를 전송한대요. 얘는 이제 이렇게 그냥 최대값이 9야. 한 번에 9개까지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고. 아니지. 송신 윈도우 크기가 3이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3개인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뭐가 9였던 거야? 순서 번호의 최대값? 쓰는 거를 제대로 안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 9인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낮은 번호부터 순차기 때문에 얘는 그럼 0에서 9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송신 윈도우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3개씩이니까 처음에 송신에서 수신 측에 3개를 보내겠죠. 데이터 3개. 그럼 처음에 보내는 거는 뭐겠어? 0, 1, 2를 보낼 거야. 자, 이렇게 보내고 나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ACK를 보내겠지요? 자, 근데 수신 측은 얘가 어떤 그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정지대기 방식일 땐 한 개만 받을 거야. 일단 0부터 받고 그 다음에 1 받고 그 다음에 2 받고 고백엔도 마찬가지야. 0 받고 1 받고 2 받고. 근데 선택적 재전송은 일단 0, 1, 2를 다 받아놓고 생각하는 거지. 그 차이는 있어. 근데 순서대로 검사를 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0 검사했어. 0 이상 없대.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0을 어떻게 해요? 삭제해야 돼. 송신 윈도우에서 삭제, ACK를 받으면 삭제한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0에 대해서 ACK를 보냈다. 그러면 0은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자리가 이제 비니까 한 칸이 밀려서 뭐가 나타날 수 있게 돼? 그러면 이제 3을 전송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얘는 또 1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오류가 없으면 4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만약에 두 개에 대해서 0이 아니라 0, 1에 대해서 아니면 1, 2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 한번 볼게요. 여기 써 있어요.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인가요? 만약 다섯 번째 줄이네. 만약 동시에 1번과 2번 데이터에 ACK가 동시에 오면 송신 윈도우에는 3번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 2에 대해서 딱 받아가지고 1, 2 모두에 대해서 ACK를 보냈다. 그러면 1, 2를 지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지워. 그러면 남는 거는
하나만 남는다고, 그지? 자, 그렇게 되면 4번과 5번이 저장이 될 거래. 아, 2개 맞으면 2개치만큼 삭제하고 다시 재배치하는 거구나. 그 얘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9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을 해. 이걸 계속 반복을 하지. 그러다가 이제 9를 딱 보내고 9에 대한 ACK를 받았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는 0이 된대요. 그걸 그냥 쭉 반복해서 모든 데이터 전송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순서번호 최대값이 9라는 거지 데이터가 9개라는 뜻이 아닌 거야. 그죠? 데이터는 막 90개씩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어쨌든 0부터 9까지 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90개 갈 때까지 이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지. 근데 그걸 할 때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뭐 오류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좀 달라질 거고. 그죠? 아, 여기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막 썼는데 예쁘게 정리 좀 해볼게요. 요거랑 비슷한 내용을 옆에다가 예쁘게 보기 좋게 써줄게요. 그래서 요 최대값 9, 송신 윈도우 크기 3 요건 똑같고 별거는 없어. 별거는 없고 송신과 수신이 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0, 1, 2를 송신하고 그러면 0에 대해서 APK를 받고 그러면 0 삭제하고 2를 전송하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거죠. 전송할 때도. 자, 그런 다음에 1에 대해서 또 APK를 받을 거고 그러면 다시 또 1을 삭제하고 3 전송하고 2가 아니라 3이죠. 이거 이상하다 했어. 4를 전송하고 이거를 계속 데이터를 모두 전송할 때까지 나 왜 이렇게 썼어? APK가 뭐지? APK가 뭐지? 뭔지도 모르고 썼어. 뭐지? 때까지 반복. 단 9 다음은 0. 이것만 하면 돼요. 이제 문제 막 0, 1, 2, 3, 4, 5 해가지고 막 표 있고 막 이런 게 지금 이제 요거랑 관련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요 원리에 대해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인데 뭐 사실은 어려울 건 없어. 그래서 뭐 데이터의 개수를 선생님들이 뭐 16개로 바꾸고 최대값을 뭐 3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 노름하는 거여가지고 원리만 이해를 하면 이번 문제 변형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게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과정이라고 해서 자, 지금 송신과 수신이 뭘 겁나게 주고받고 하고 있죠. 자, 근데 글을 읽고 보니까 아까 뭔 개소리야 싶었던 그림이 지금 보니까 데이터 2가 가다가 전송이 중단됐대. 뭐가 발생했죠? 타임아웃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전송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데이터 1이 요렇게 0, 1 자, 지금 들어온 데이터 보니까 0 다음에 그 1에 대해서 수신 측이 뭐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요. 그죠? 수신 측에서 1에 대한 반응을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 그거는 무슨 방식이죠? 아, 잊혀버렸네. 이름을 또 까먹었어. 묵시적 방법, 그쵸? 묵시적 방법으로 오류가 있음을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송신 측에서 네 번째에 보면 데이터 1을 다시 보냈어. 지금 여기는 그래서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게 두 가지 나오고 있죠. 묵시적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타임아웃에 의해서 데이터 1을 다시 보내는 그런 과정도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림 이해돼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송신 측이 먼저 0을 보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신 측이 0 받았어 하고 뭘 보낸 화살표가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1을 보내줬어. 근데 1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어. 아, 그러면 송신 측 입장에서는 아,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감지를 한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얘는 계속 보내는 애야. 얘는 어쨌든지 계속 보내는 애거든요. 그래서 일을 보내놓은 거지, 일단. 근데 보냈는데 그것도 가다가 지금 정송이 중단돼서 데이터 1과 2가 모두 오류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3을 보낸 다음에 2가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게끔 데이터가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수신 측은 한 번에 한 개의 데이터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막 뒤죽박죽 엄청 섞이는 건 아니고 1에 오류가 있으면 2번 다음에 1번이 바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차례야. 그럼 3번이 갔는데 2번에 오류가 있었으니까 바로 다음에 2가 오고 이런 식으로 그 순서는 꼬이지는 않아요. 요거 그림 2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별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지문도 변형해봤자요. 자, 그리하여서 끝나버렸어요.